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시작을 알리는 상큼한 과학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교과서를 사용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꼭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이제 색깔펜으로 빨간색 펜, 그리고 파란색 펜, 마지막으로 검정색 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EBS 강의를 듣느라 지루해야 할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밌는 활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수업에서 이렇게 교과서와 활동지를 함께 사용할 건데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풀어주면 여러분도 함께 따라서 풀도록 하세요. 또 활동지도 할 건데 선생님이 활동지를 오릴 때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활동지를 오려주시고요. 또 활동지에 이런 식으로 수업 내용에서 함께 할 건데 이거를 똑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일 과제로 제출할 거예요. 내일 출석은 과제 제출로 대신할 건데 대신 제출할 내용은 오늘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알려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활동한 활동지 내용을 최대한 따라서 함께 해야겠죠. 그래야 내일 과제 출석에 다시 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오늘 수업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물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4가지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교과서 그때 수령했었죠? 이 교과서를 오늘 드디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모두들 과학 1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3가지 색깔펜 꼭 다들 준비해 주세요. 혹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있다면 잠깐 일시정지한 후에 이 4가지를 모두 준비한 걸 확인하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계속해볼까요? 네, 여러분은 혹시 지구본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구본을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 집에 이렇게 지구본 하나가 있었어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자주 놀았는데 항상 이 그림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과 여기 있는 남미 대륙의 이 모양이 북미 대륙까지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의 이 모양이 묘하게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기가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까? 마치 꼭 하나를 떼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떼다가 떨어뜨려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해본 친구들은 없었나요? 과거 100년 전에 베게너라는 기상학자가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 기상학자는 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왠지 옛날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가 뚝 떨어뜨려 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 베게너라는 학자는 과거에는 모두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대륙이동설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선생님과 활동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모두들 교과서 257페이지를 펴주세요. 교과서 한참 뒤에 맨 뒤로 가면 257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보면 부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지구 세계지도 같은 모양의 떼낼 수 있는 모양이 있죠? 네,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절지선이 안쪽에 있어요. 그 절지선을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한 다음에 쭈루룩 찢어주세요. 자, 뜯어졌죠? 자, 이 부록 떼진 걸 가지고 자, 앞으로 넘어옵시다. 이 부록을 가지고 교과서 46페이지를 펴봅시다.
자, 우리 함께 이 대륙의 해안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부록에 제시된 이 대륙 그 이름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오련해서 한번 서로 맞춰봅시다. 멈추지 말고 그냥 선생님과 화면을 따라서 함께 뜯어내도록 합시다. 함께 이렇게 뜯어내봐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았어요. 세계 지도처럼요. 우리 보통 보는 세계 지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고, 네, 여기 옆에 일본이 있고, 중국은 또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중앙에 태평양이 있었죠.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느껴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제 자신의 나라가 유럽 아니면 미국이잖아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중심에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을 중심으로 두고, 자, 옆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대서양을 중심으로 두고 이런 세계 지도를 많이 쓸 겁니다. 네, 대서양을 중심으로 두고 이런 세계 지도를 많이 그릴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베개너, 당시 서양인들의 시선에서 세계 지도를 보면서 한번 여기 있는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륙의 해안선을 맞추는 활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려낸 대륙 그림을 한번 조각을 맞춰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이곳과 비슷하게 들어맞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한번 찾았나요? 네,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비슷하게 들어맞겠죠? 그럼 똑같이 옆에 한번 써줄게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 해안선을 한번 볼까요? 자, 북서쪽 해안선과 비슷하게 들어맞는 부분은 네, 미국이 있는 이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비슷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교과서에 이렇게 써주도록 하세요. 네, 서로 떨어진 대륙의 해안선이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맞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앞서 소개했었던 100년 전의 기상학자 베게너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아메리카의 동부 해안이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과 아주 잘 들어맞는군. 마치 한때 붙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혹시 아주 오래전에 대륙은 한 덩어리였는데 균열을 일으켜 지금의 대륙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베개 너는 소설이나 써야 할 몽상가야. 내가 대륙 이동의 증거를 찾아서 제시하고야 말겠어. 증거를 찾았어. 일치하는 각 대륙의 해안선들과 빙하의 이동 흔적, 서로 다른 대륙임에도 이어지는 산맥의 형태,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같은 종의 생물 화석. 거대한 대륙이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요? 대륙 이동을 이동시키는 힘은 조성력과 원심력이라고 생각하오. 베게너는 기상학자로는 우수하지만 지질학자로서는 어리석구만. 베게너는 지질학의 지도 모르는 맹인이야. 대륙을 움직일 정도의 조성력이라면 지구의 자전은 1년도 못 되어 멈추게 돼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 그린란드를 탐험하겠어. 그러나 50세 생일을 맞은 1930년 11월 1일 베게너는 조난 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대륙 이동설은 그의 죽음과 함께 잊혀졌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네, 베게너가 이렇게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중 첫 번째 증거로 내어놓은 것이 바로 이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46페이지에서 함께 해봤었죠? 네. 그렇게 첫 번째 증거로는 이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것을 내놓았고요. 두 번째 증거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세 가지 증거를 더 찾아서 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증거로 이제 산맥의 분포가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북아메리아에 있는 이 산맥과 유럽에 있는 이 산맥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그런 연속성을 보인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찾은 것이 바로 화석의 분포입니다. 여기 이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이 나뭇잎 같은 화석이 있는데요. 이 화석은 남아메리카의 이 부분과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도에서도 있고요. 남극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이것들을 모두 이어서 연결해 보니까 해안선이랑 비슷하게 되었던 그 구조와 연속성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였죠? 이런 식으로 이 대륙들이 예전에는 하나로 모여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점점 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메소사우루스라는 파충류가 있는데요. 멀리 떨어진 이 남아메리카 대륙 있죠? 이 끝부분에 이렇게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대서양을 건너서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에서도 발견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파충류가 배를 타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먼 거리를 건너서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베게너는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 증거로 화석 분포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속성이 보인다는 것이었죠. 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오렸던 그 대륙 조각 그림들 있죠? 거기에 여기 나온 3번 화석 분포를 한번 똑같이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화석 분포를 우리가 이 교과서처럼 한번 맞춰서 정말 이렇게 모여지나? 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해볼까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나뭇잎 화석이 발견이 되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렇게도 횡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남극에서도 있는 거예요. 남극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U자 형태로 발견이 됐고요. 인도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인도 여기죠? 인도의 이 아랫부분 이쪽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됐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번엔 빨간색으로 메소사우루스라는 파충류의 화석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석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발견이 됐고, 한참 떨어진 대서양을 사이에 둔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이 부분에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오, 수상하죠? 조사해 보니까 글로소프테리스라는 나뭇잎 화석은 이렇게 검은색 분포를 보였고요. 이렇게 분명 떨어져 있는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보였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파충류의 화석,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은 이렇게 떨어진, 대서양을 사이에 둔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분포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이 멀리 떨어진 대륙에 흩어져 있는 화석의 분포가 서로 연결되니까 과거엔 붙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하고 모아봤죠. 자, 이렇게 모으고, 여기도 이렇게 모으고, 남극도 모아야겠죠? 남극 대륙을 이렇게 갖다 댈게요. 남극 대륙도 보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잘 안 집혀. 과거에 이렇게 있었을 거야. 네,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다들 잘 따라 그리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던 베게너가 제시한 또 다른 증거, 바로 빙하의 이동 흔적입니다. 빙하의 이동 흔적은 이 파란색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바로 이쪽 동쪽 해안선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동쪽 해안선에 빙하 흔적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 핑크색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칠해주도록 합시다. 빙하의 흔적을 칠해주고요. 두 개가 뭐였죠? 남극도 다 빙하였어요. 빙하. 자, 아시아에 있는 인도에서도 빙하가 발견되었네요. 자, 인도 아래쪽 꼬리 쪽에 빙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빙하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호주 대륙은 어땠을까요? 호주에서는 이 아래쪽이 다 빙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빙하였던 흔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다시 원래대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빙하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밑에 바닷물도 한번 깔아줘야겠죠?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한번 바닷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이 매우 더운 이유는 적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적도는 이 저위도로 갈수록 덥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추워지는데, 아프리카 대륙은 이제 적도 지방에 있죠. 그래서 분명 엄청 더운 곳인데도 이쪽에 이렇게 빙하가 있었대요, 과거에. 인도도 적도 근처에 있는데 빙하가 있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빙하는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추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에 빙하가 있었다고 하니까, 인도에 빙하가 있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전체 한 덩어리가 아까 화석까지 연결해서 한 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적도지방이 아니라 아래쪽, 남극 쪽에 있었다면, 극지방에 있었다면 말이 되는 일이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마지막 단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앤너는 이와 같은 증거를 모아 대륙이 모여 있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이 대륙이 분포하게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로 붙어 있던 이 거대한 대륙을, 이 과거의 대륙 이름을 판게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판게아는 그리스어로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백앤너의 영상을 함께 봤었잖아요. 그때 백앤너가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는데 당시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따라서 밑에 교과서 아래에 함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앤너의 대륙이동설이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기억이 나나요? 백앤너가 대륙을 이동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이유를 교과서 아래쪽에 따라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나요? 네,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륙을 이동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설명이 되면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도 빠르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백앤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는 몇 가지가 있었죠? 네, 총 4가지가 있었죠. 그중 첫 번째는 해안선 모습의 일치, 그리고 산맥 분포, 화석 분포 이렇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네, 빙하의 이동 흔적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안선과 빙하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날 열대나 온대지방에 속하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지역 등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는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과거 이 지역들은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가 갈라지고 이동하였는데 따라서 각 대륙들이 모여 있을 때 형성된 빙하의 흔적이 오늘날 열대나 온대지방에 속하는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한번 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현재와 과거의 대륙 분포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써볼까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의 대륙으로 모여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퍼져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답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 있다가 그 이름은 판게아였죠. 현재에는 이제 갈라지고 이동함이라고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을 마칠 땐 그 마무리까지 완벽해야 좋은 거겠죠? 자, 46페이지 위에 있는 학습 목표에 대해 한번 언급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움직이는 대륙, 백앤너가 제시했던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원을 배운 지금 대륙 이동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나요? 첫 번째로 백앤너는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것을 제시했었고, 두 번째로 연속된 지질 분포, 세 번째로 연속된 화석 분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과거 빙하의 흔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난다면 앞에 체크 표시를 해서 우리가 이 단원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는 걸 여러분의 교과서에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어렵거나 힘들진 않았나요?
어렵더라도 선생님이 유튜브에 이 영상을 남겨줄 테니까 내일 과제를 제출할 때 어려운 점은 한 번 더 보고 여러분이 보충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 과제 제출 꼭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현재 시각 오전 4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올리기까지 4시간 반이 남았네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편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너무 푹 쉬어서 선생님이 편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밀어서 고생하지 마시고 제때 오늘 할 과제를 끝내서 내일 제출할 때는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안녕. 언제 자지?